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이고요.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좀 감정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축제여야 할 이 연말이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이 되었고, 우리 모두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2025년은 항상 뭐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강과 안전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 다들 무탈한 또 2025년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게, 과연 2024년도 말이 7월달,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 주가 흐름이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주가가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이렇게 계속 흘러왔었고, 최근 1, 2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삼각수렴 형태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나가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재료들이나 그 시장의 흐름들이나 또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또 뭡니까? 사실 기대라기보다 저는 이거를 이제 악재 해소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2025년 1월 29일에 있어요. 1월 29일. 약 한 달가량 더 남은 기간이죠. 근데 실적 발표일이 1월 29일이지만 그 전에 추정치는 분명 나올 겁니다. 추정치는 나올 거고, 4분기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지금 여기저기서 뭐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은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뭐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목표가를 하향하고 목표가를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보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반영이 되어 가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 봐요. 네. 그리고 2025년도는 삼성전자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결국 HBM4 아니겠습니까? 이 HBM4부터는 여러 전문 매체, 여러 전문가들도 더 이상 이 SK 하이닉스가 독주 체제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많고, 삼성전자와 이 마이크론과의 이 삼각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사실 뭐 레거시 반도체 쪽, 뭐 지금 D램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닥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는데, 최근에 이 AI 쪽이 뜨다 보니까 결국 HBM을 잡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주가의 방향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제한적이었고, 또 반등다운 반등도 한 번 정도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살짝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종목은 뭐 2025년부터 SK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느냐, 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이 코스피 연도별 수익률인데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도별 수익률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짝수회죠. 2024년도에 1월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8% 코스닥이, 그리고 짝수였던 2022년도에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리고 또 짝수해였던 2020년도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 2025년도가 홀수회잖아요. 홀수회 그때 수익률을 보면은 2023년도에는 8%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살짝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코스피는 일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8% 상승, 6% 상승.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2025년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서 코스피가 만약에 4% 5% 가까이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기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큰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도 저는 예전에 12월 달 2360포인트를 찍었을 때가 이게 단기적인 저점이 나온 게 맞다.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눌림목 자리는 무조건 매수 타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꽤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지금은 삼성전자도 바닥권인 거를 우리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닥권이 맞고 사실 조금 우리가 아쉬운 건 이제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이제 이 바닥 구간부터는 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외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환율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율이 우리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환율이 거의 1,500원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반도체 섹터는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주체 자체가 우리나라의 불안적인 요소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대형주 중심으로는 그렇게 호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환율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이제 저는 내년 1, 2월 정도가 되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재 흐름들이 조금씩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안 좋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나스닥 시장도 이제 2024년도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마지막 장이 이제 1.19%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스닥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나스닥이 2024년도에는 뭐 떨어질 기세가 없이 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때부터 유지를 하면서 한 번 큰 조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자리는 아직도 이 추세가 깨지지 않은 자리예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차익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이 강세는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년 반도체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또 내용들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론도 현재 2026년 양산을 HBM4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 이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저는 앞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모건스탠리도 HBM 승자 예측은 어렵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앞으로 마이크론과 이런 HBM4에 대한 경쟁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뭐 나스닥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준수하게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브로드컴은 정말 크게 상승을 했죠, 최근에. 그리고 조정 뒤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뚫어줄 수 있다 봐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2022년도부터 만들어 왔던 이 상승에 대한 5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현재 그 뒤에는 ABC 조정 파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께 2024년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타점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 만약 이 자리에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매수 타점이다. 이 저점 이탈은 여러분들이 절대 손절 라인으로 두지 마라. 혹은 이 자리가 안 주더라도
여기에서 한 번 더 주가가 눌리면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눌릴 때마다 지금은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지,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7만원 이탈, 8만원 이탈, 6만원 이탈 이 가격에 집착하면서 이때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은 우린 적어도 ABC 조정을 기다렸어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과매도 구간, 이 보시는 것처럼 과매도 구간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죠. 이런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과매도 구간 뒤에 다시 한번 이 추세가 저는 2025년도에 나올 거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에 대한 추세에 대한 타점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제가 구독자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장중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들이 대략 어느 정도 구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하지 않고 그냥 들고 간다라고 하면 분명 상승과 조정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 대한 시도와 타점을 정확하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2025년 1월부터 시작하는 이 상승장에서 제대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결정할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장이고, 앞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 방에서 계속 이런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잡아나가야 할 다른 또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도 계속 여러분들과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제가 이런 도움들을 드릴 테니까요. 2025년도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25년도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이런 장중 타점이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표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2025년도 저와 함께 대비를 하고 또 대응을 같이 하다 보면 우리의 계좌는 저는 분명히 계속 우상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상향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뭐 삼성전자야,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를 끌고 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분명 생각해 나가야 해요. 이런 것들은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정책주에 관한 뭐 트럼프나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또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지금 이제 대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탄핵 정국에 또 이런 정치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막 내일 모레 당장 이 흐름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적인 타점도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외에도 이 주식시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나, 그리고 지금은 외인이 강한 시기인가 기관이 강한 시기인가, 결국 돈을 써주는 어떤 주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이끌어가는가, 이런 것들도 항상 체크해 나가면서, 또는 글로벌 증시나 미국 증시도 항상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도도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을 또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2025년도는 더 우리 뜻깊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